안녕하세요. 베스트픽 치킴이 백군입니다. 오늘은 오로지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 여러분들의 의견을 통해 보다 완성된 사고를 하고자 해요. 최근 미국의 일방적인 이란 공격이 종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과연 종전이 될 수 있을지, 된다면 종전 후에 중동의 평화가 찾아올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란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을지, 오로지 제 개인적인 의견을 펼쳐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최근 몇몇 뉴스를 근거로 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히며 근거나 논리가 부족할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제 의견에 대해 반박적인 탑글이나 찬성하는 글을 남기시는 것은 괜찮으나 단순 비난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일자는 2026년 4월 19일 일요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뉴스를 보는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최근 11일 만에 다시 발사했다고 하는데 왜 이 시점에 뜬금없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지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 미사일 발사가 단순히 북한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건지, 아니면 이란 전쟁과 연관성이 있지 않은지에 대해 궁금해졌어요. 최근의 뉴스들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쟁 당사자들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협상 속에서 이번 역사가 어떻게 기록될지에 대해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서 만약 한국이 이란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평화를 위한 주권을 양보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끝까지 주권을 향해 싸워나가야 할지에 대해. 물론 한국과 이란을 완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한 국가의 주권을 상대로 다른 한 국가가 무력으로 침공하고 정전 조건으로 주권을 포기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저는 지금부터는 오로지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앞서 얘기했듯이 이 의견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주장으로서 모순이 있을 수 있고 논리가 빈약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들어주시길 바래요. 우선 최근 미국과 이란이 정전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 팔레스타인 정부의 공이 크고 뒤에서는 중국의 힘이 작용되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중국의 힘이 뒤에 작용되었다면 중국은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그리고 만약 중국이 이번 협상에 큰 역할을 한 결과 종전이 이루어진다면 과연 중동은 평화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얘기에 앞서 미국의 패권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만은 확실하다는 생각을 해요.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란을 위협하는 서방 국가 또는 아시아 국가는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도 미국의 오락가락하는 전략이 한몫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다고 느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시스템을 무시하듯이 언제나 일방적이고 어정쩡한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은 전문가들은 그런 글을 두고 그만의 협상 전략이라고 하는데 과연 정치, 특히 이념 전쟁에서도 그게 먹힌다고 생각한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착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념 차이는 같은 언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같은 문화권이어도, 같은 역사를 살아왔어도 결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종교적 이념은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싸워 이겨 쟁취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기에 목숨, 돈 그런 것과는 협상의 대상이 되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 이란을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미국의 선택이 향후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지 궁금해요. 저는 역사적 평가는 차치해 두고서라도 이번 전쟁을 통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패권 국가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미국이 이란의 핵을 억제를 한다는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공격을 개시하였고 많은 민간인 희생자들이 생겼음에도 무차별 공격을 단행하였어요. 이번 사건들을 통해 미국과 이스라엘은 국제법 위에 군림하듯이 그들은 자신들은 항상 옳다는 듯이 계속 공격을 해나가다 결국 전력 자산을 거의 다 써서 더 이상 화력에 힘이 빠지니 어쩔 수 없이 휴전을 제안한 것이 아닌지,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고 여러 주장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휴전은 화력 부족이라 생각해요. 전쟁이라는 것이 시작은 쉬워도 끝내기는 쉽지 않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건 인간관계에서만 봐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당신이 학교에서 싸우는 걸 좋아하는 친구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맨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가 직접 싸우진 않고 서로 힘겨루기만 하고 있어서, 그러다 그 싸움을 좋아하는 친구가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는 그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당신을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당신도 맞고만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싸움 잘하는 친구도 지친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여전히 그 친구가 무섭긴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가 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내놓으면 이제 너 그만 때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당신한테 너무 중요한 돈인 거예요. 그 돈이 없으면 차라리 맞는 게 더 나을 정도로요. 그래도 더 이상 맞지는 않을 수 있으니 내가 가진 돈을 지금 싸움 제일 잘하는 친구한테 줄지? 아니면 끝까지 버틸지? 사실 사람이라면 돈은 뺏기더라도 지금 당장 맞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그냥 돈을 주고 말겠죠? 그런데 그렇게 돈을 주고 나니 이제 아예 당신을 호구로 여기고서는 더 강한 압박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당신한테는 다른 학교에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는 싸움을 잘하긴 하지만
싸움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당신을 위해 이제 그만 당신을 괴롭히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미국과 이란과의 휴전 상황인 거예요. 앞으로 내 모든 것을 내주고 불평등한 평화를 찾을지 아니면 당장의 평화는 없더라도 나의 주권을 지켜낼지 개인적인 사건이라면 지금 당장 불평등하더라도 평화를 찾는 게 맞지만 국가적인 입장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만은 확실할 거예요. 이 글을 쓰기 시작한 이후 추가 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의 행동의 패턴을 보면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폭력으로 이 전쟁을 마무리할 각오가 되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정전 협의에 미국, 이란 외에도 다른 국가들이 참여하여 협의를 파키스탄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 정전 협의에 다른 국가의 힘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정전 합의에 있어 5월에 열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를 같이 하는데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면서도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과 이란은 이란 제재 기간 동안 이란은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건 맞을 거예요. 물론 중국도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란과의 관계가 단절될까 두려워 이란의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중국이 이란의 편에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미국과 적대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중국은 미국에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은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고. 하지만 미국은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위협의 대상으로 중국을 그저 지켜볼 수 없는 것은 현실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싸움 2등하는 친구가 1등하는 친구에게 나는 너하고 싸울 생각도 없다고 하면서 계속 헬스 다니고 킥복싱 배우러 다니고 있으니 1등 입장에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2등 1등 되는 날이 오겠죠. 역사가 그렇게 되었으니 그리고 인생사가 그렇듯이요. 그걸 늦출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2등 중국이 1등 미국이 이란 공격을 하는 걸 보고 이거 뭐지? 생각보다 안 센데?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만약 저라면 이번 이란 공격 패턴을 분석하여 향후 언젠가는 맞닥뜨릴 미국과의 무력 충돌 시나리오 및 대비 훈련을 할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 모든 전략 자산을 모조리 다 투입한 건 아니시겠지만 전쟁 패턴을 보면서 일부 시뮬레이션을 통해 향후 전쟁 전략을 보다 수월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앞서 제가 최근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 언급했잖아요. 왜 북한의 행동을 그냥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 장 겸 정치국 위원은 전자입국 신고서에 출발 목적지 선택 항목에 중국 대만 표기를 삭제한 것을 두고 중국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당분간 한국 방문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을 계속 주장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이 하나의 중국은 정말 예민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최근 일본에 새로 당선된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총리가 만약 대만에서 무력 충돌이 생긴다면 일본도 적극 참여를 하겠다고 해서 현재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는 상당히 냉각 관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최근 선거를 통해 헌법 개정 가능한 의결수를 확보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일본은 자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해외에 팔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일본이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당장 전쟁을 일으킨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언제든 전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은 분명히 위험한 신호가 될 것은 분명해요.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런 복잡한 동북아시아 상황에서 중동에서 본격적인 전쟁의 시대에 접어든 게 아닌지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1차 세계대전을 보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부터 많은 사건들과 전조들이 모여 그것들이 전쟁의 명분이 되어 정말 끔찍한 전쟁이 발생했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들 정상적이고 현명한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국가에서 극우 세력들의 행동은 보다 폭력적이고 세력은 점점 확장되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 온난화로 인한 피해보다 전쟁으로 인한 폐해가 훨씬 빨리 더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당시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고통스러웠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 보는 중동 각지에 떨어지는 폭탄을 보고 있으면 사실 실감이 잘 나질 않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서울 군사시설에 정밀 타격한다고 폭탄이 떨어진다고 상상을 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대한민국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짧은 시간 만에 경제적, 민주적 성장을 이룬 대단한 국가예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한 폭탄 하나는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단 몇 분 만에 허물어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북한이 미사일 시위를 하는 것을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사 전문가도 아니고 역사학자도 아니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에 많은 직감이 들어간 건 맞지만 향후 동북아시아에도 언젠가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조짐, 사건과 전조들이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사건과 전조가 모두 전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은 이번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처럼 일방적으로 공격해버리면 상대방은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미국 편에 서서 그들 국가의 행동을 최소한 지지하고 협력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미국과 이란이 협의가 잘 이루어진다면 동북아시아에서의 여러 위협들도 조금은 사그라들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중동의 긴장감은 먼 동북아시아까지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 마음에 지금 협상을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이번 협상이 정말 어떻게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한편으로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존재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과 트럼프 정권의 비성적인 행동들이 앞으로 협상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말라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고. 사람들은 누구나 쉽게 어떤 말이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니야 총리의 말과 행동 중 행동을 보면 종전을 하지 않는다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최근 이란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순간 미국이 더 강력하게 나오는 걸 보고 이 협상 쉽지 않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실예로 미국은 역봉쇄를 하면서 이란 상선을 납포하였어요. 그런데 이란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는 해적 케이블 카드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싸워서 이기더라도 이기지 못한 전쟁을 무리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전문가들은 네타니야 총리는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고 하고 트럼프 역시 국내 문제를 외부로 시선을 돌릴 목적이라고 추측하는 분들도 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은 처음 시작된 시점에서부터 보면 더 이상 명분도 목적도 없고 그저 파괴, 굴복, 피해만 입히면 된다는 이성을 잃은 듯해 보여요. 인간은 이성을 잃은 그 순간에는 자신이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순간만은 자기는 정의를 실천한다고 착각하며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 행동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도 모르면서 협상의 기한이 연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미국에는 시스템이 돌아가고 현명한 보좌진들이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란 역시 자국의 국민을 위해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면서 하루빨리 이 전쟁이 끝이 나고 다시 중동의 평화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